안녕하세요 여러분, 손건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이들 힘드셨죠. 무엇보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상의 인문학, 와글와글 일상의 인문학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왼쪽은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거장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입니다. 그 오른쪽은 코비드, 즉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죠. 다비드와 코비드 말을 비슷하게 해서 만든 건데요. 요즘 저처럼 집에서 삼시가 되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하면 재발견해 볼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시리즈를 몇 편을 준비했는데요. 왜 그러면 가운데 와인이 있을까? 이름하여 와글와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와인은 서양 문화의 일상을 상징하는 거고요. 글은 책과 인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 이렇게 온라인에 모이셔서 서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와글와글 파이팅 하자는 뜻으로 와글와글 일상의 인문학이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먼저 한반도에 최초로 와인은 언제 누가 선물했을까요? 17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핸드릭 하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 하멜 표류기에 그걸 쓴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1653년 8월 16일 날 그만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박이 난파돼서 승무원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숨을 거두게 되고 이 사람은 다행히 생존해서 제주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잠깐 있다 갈 줄 알았는데 그만 1년 보다도 훨씬 긴 13년 한 달 동안이나 한반도에 머물게 됐고요. 1666년 여수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하멜 표류기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원래인 네덜란드 말로 발간했던 핸드릭 하멜의 하멜 표류기고요. 이 왼쪽에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옮겨봤는데 배 안에서 스페인제 붉은 포도주 한 통이 발견되었다. 포도주는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했다. 한 통의 붉은 포도주를 들고 가서 우리가 발팀에서 발견한 회사용 은술잔에 술을 따랐다. 그들은 포도주를 맛보더니 조금지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는데 나중에는 대단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다. 바로 이 기록이 한반도 최초의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여기서 스페인제 레드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선 쪽에서는 이 하멜일에게 뭘 줬냐면 아락이라는 술을 한 잔씩 나눠줬다고 해요. 이 아락이 뭔가 봤더니 지금의 소주보다 조금 더 독한 증류주였다고 합니다. 그 아락술을 한 잔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와인 덕분에 서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쌀죽도 주고 더 나가서 탈이 날까봐 걱정을 해서 천천히 해도 나중에 쌀밥을 줬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에보퀸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멜 일행 가운데 가장 한국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 직후에 또 다른 학자에게 인터뷰를 해서 기록을 남겨놨는데 조선 사람들은 붉은 음료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포도주처럼 맛이 있고 마시면 취해버리는데 국왕은 그 술로 우리나라 네덜란드인들에게 한 잔씩 대접해 준 적이 있다. 그러면 이 붉은 음료는 뭘까요? 복분자술 혹은 진달래술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금은요 효종이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하멜이 바로 이 와인 덕분에 어디에 살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광해군.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 살게 해줍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정치적 형벌 가운데 하나로서
귀향을 보낸 사람에게 집들에 가시가 많고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다 사람을 가뒀다는 뜻에서 위리안치 이렇게 네 글자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멜 일행은 위리안치는 아니요. 좀 심정적인 위리안치. 한반도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일상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 그래서 위리안치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뜻에서 제가 비유를 해본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밑에 가면 사역원이라고 여기는 세종문화회관 후문 쪽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외교부와 사이에 사역원이라고 외교부의 역할하고 통역과 번역을 하던 기구였는데 처음엔 여기에다 재워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의 행차를 돕는 어가행렬, 가마를 옆에서 의장대처럼 왜냐하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이국적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멜이 재미난 기록을 여기 적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의 백인들의 흰 살결을 흰 피부를 대단히 좋아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한동안 구경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동물원의 동물의 처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수에서 나가사키로 결국 13년 28일 만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빨리 일상에 복귀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서울시 50+ 강의도 와서 오프라인에서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한국 사람 가운데 최초로 해외에 나가서 와인을 시음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서양 포도주 한 잔 내왔는데 색은 검붉고 맛은 매우 강렬하여 상쾌하였다. 나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한 잔을 다 마시고도 취하지 않았다. 뱃속이 편안해지면서 약간 훈훈함이 오를 뿐이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무려 1720년 10월 10일의 기록입니다. 이기지? 이름이 독특하죠. 기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일암연기. 일암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호를 얘기합니다. 일암이라는 사람이 연경을 갔던 기록이라는 뜻에서 일암연기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포도주 석 잔 내왔는데 지난번에 마신 것보다 맛이 더 좋았다. 이 오른쪽에서 바로 마신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남당이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가톨릭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려 7번이나 방문을 하게 되고요. 서양 선교사들은 이 기지를 3번 화답을 하게 됩니다. 더 재미난 거 위에 보시죠. 카스텔라 시루떡의 만남?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 기지의 기록을 보면요. 원래 갔더니 식사를 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밥을 다 먹었다 했더니 서양떡 30개를 내왔다. 이 서양떡이라는 게 이선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 빵이었죠. 그게 뭔가 하고 부드럽고 달았고 입에 들어가면서 살살 녹았다. 참으로 귀한 맛이었는데 레시피를 묻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을 묻자 설탕, 계란, 밀가루로 만든다고 했다. 이걸 현대의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봤더니 아마도 카스텔라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시루떡이라고 했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사진이 먹는 숙소로 왔을 때 이 기지가 내놓은 게 시루떡입니다. 대단히 당당하고 멋지고 열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스텔라와 조선 시루떡의 만남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 역시요 300년 전에 이 기지 정확하게 지금부터 300년 전입니다. 1720년이고요. 지금 2020년 아니겠어요? 정확히 300년 전의 여행자인데요. 다른 사람은 다른 점이 바로 대로만 본 게 아니라 좁은 뒷골목을 다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했던 사람이 있어요. 열하일기에서 연암 박지원이 친구 홍대영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선배 가운데 이람 이기지 같은 분이 식견이 탁월해서 도저히 우리 같은 후세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 자극받았다는 얘기를 열하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요 오른쪽에 보면 정확히 1720년 7월 달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5개월여 동안 두루 관찰했어요. 연암 박정보다 이 사람은 60년 전에
갔으니 대선배였던 거고, 이 사람의 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상의 삶에 주목했던 여행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요즘 북경에 가시면 아마 후통이라고 했죠. 좁은 골목을 얘기하는데요. 대로의 좌우에는 좁고 기타지를 모두 한자로 씁니다. 호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쭉 정확하게 기록을 내놓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이 책에 보면 골목길에 대해서 북경의 후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대단한 안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어받은 게 연암 박지원이고 그 책이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자, 하멜과 이기지의 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와인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술이 아니고요. 이 문화를 만나는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와인과 글의 만남, 와인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뜻에서 와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멜과 이기지는 일상의 당대의 삶에 주목을 해서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여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후대에 알 수 있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네 글자, 적자 생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적자 생존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